트럼프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오늘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좀 말해보자면, 우리가 김현종이를 갖다가, 김현종을 임명했다 아닙니까? 김현종.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고 딱 설명했던, 김현종. 그 사람, 우리 진짜 중도들도 좋아하는 김현종. 중도들도 능력자라고 하는 김현종. 김현종을 임명했답니까? 그 외교의 천재, 미국 외교 천재 김현종. 김현종을 갖다가 했는데, 최고의 인사다. 김현종은. 왜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김현종이라는 사람을 보면, 제가, 트럼프가 이제 북한 김정은과 잘 지내는 건 모두에게 큰 자산. 응? 야, 이직들아. 김정은 언급했네, 트럼프가? 빨갱이냐? 공산당이냐? 트럼프가 공산당이야? 이직들아. 트럼프 보고 공산당이냐고? 말해봐. 물어봐.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는 이재명과 연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재명하고 김정은과 잘 지내려면 이재명과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윤석열과 연대해서는 김정은과 잘 지낼 수가 없어. 윤석열과 잘 지내서는 김정은과 연대할 수가 없어. 윤석열은 버린 카드야, 미국에서. 윤석열은 버린 카드라고. 김정은과 잘 지내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돼.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김정은과 잘 지낼 수 있다. 근데 트럼프는 김정은과 잘 지내려는 이유가 결국 이겁니다.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응? 김현종이가 195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할 것. 일본 역시 나의 아이디어를 좋아할 것. 자기의 이제 아이디어를 좋아할 것. 그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해 볼게요. 미일 정상 완전한 비핵화 위에 노력. 봐라. 비핵화 한다잖아. 북한의 핵을 인정해 줄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게. 하지만 이제 폐기해라. 핵 폐기 수순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왜 김정은을 챙기느냐? 트럼프는 유라시아로 진출할 생각이에요. 이제 유라시아로 진출할 생각. 제가 몇 번이나 말했죠.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제가 말을 했잖아요. 거의 석 달 전부터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말했어요. 트럼프는 유라시아로 진출할 생각이에요. 경제적으로. 방위산업에서 이제 방위산업을 접고, 구시대적인 방위산업을 접고 유라시아로 진출할 생각이에요. 유라시아로 진출할 생각인데, 거기에 제일 좋은 항로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거점이 될 항구가 부산이에요. 부울경 항구예요. 그러려면 이 부산 항구를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노리고 있어. 그래서 트럼프가 말했잖아. 대한민국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처음에 그 말했잖아. 대한민국 조선업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선박, 조선업. 부산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조선소, 부울경 울산 조선소, 세계 7위의 선박을 갖다가, 세계 7위의 그 무역량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부산, 선박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항이에요. 부산항. 그렇게 세계 7위의 항구입니다. 세계 7위. 거대한 항구가 부산항이에요. 그 항구에 노리고 있어요. 유라시아로 진출하기 가장 좋은 거점이 부산항이에요. 지금은 고령화된 도시로 별거 없이 보이지만은 정말 항구로서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트럼프가 유라시아로 진출할 거점으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 머리 좋은 이재명하고 트럼프가 연대를 한다. 만약 연대를 하면 이보다 동북아시아에서 좋은 연대가 없어. 이보다 힘찬 연대가 없어. 이보다 굳건한 연대가 없어요. 이재명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봐.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봐. 이재명하고 트럼프하고, 머리 좋은 트럼프하고 머리 좋은 이재명하고 연대를 한다. 힘을 합친다. 그럼 중국 견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에 푸틴이 낀다. 거기에 러시아 푸틴이 낀다. 그럼 중국이 아무리 커도 이재명, 트럼프, 푸틴이 연대를 한다. 이재명, 트럼프, 푸틴이 연대를 한다? 그럼 중국 견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머리 좋은 푸틴, 그죠? 머리 좋은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이재명은 연대가 된다고요. 연대가 되죠. 그럼 세 명이 연대하면 이보다 강한 연대가 없어. 세상에 이보다 강한 연대가 없어. 똑똑하고 영리하고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트럼프도 실용주의, 이재명도 실용주의, 푸틴도 실용주의입니다. 푸틴 공산주의 아니에요. 러시아는 자본주의예요. 이보다 좋은 세상에서 강한 연대가 없어. 그런데 이래 되면은 시진핑이도 죽습니다. 이래 되면 시진핑이도 꼼짝을 못해요. 중국 시진핑이도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푸틴하고 이재명하고 연대할 생각이야. 연대하면 끝장이야, 중국이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지금 누구를 만나겠어요, 뒤로?
이걸 깰려면 이 연대에 조금이라도 이 연대에 금을 가게 하고 하려면 누가 제일 방해를 할 수 있겠어요? 김정은이요. 남한에도 자극을 줄 수 있고 트럼프가 유라시아 진출한테도 자극을 줄 수 있고 남북 평화 관계도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이 김정은 아이가 시진핑하고도 친했고 그러면은 시진핑이는 뒤로도 계속 김정은하고 전화로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정은을 계속 찌를 수 있는 거야. 내가 미국이 해주는 거에 배를 줄게. 내가 미국이 해주는 거에 뭘 줄게. 미국하고 손잡지 마라. 미국하고 손잡지 마라 하고 계속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딜을 칠 수 있잖아. 뒤로 뒷수작을 걸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을 직접 만나는 거야. 시진핑하고 손잡지 말고 내랑 손잡자. 시진핑하고 손잡지 말고 내랑 손잡으면 너는 미래에 더 이권을 주고 네 북한도 네 체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딜을 트럼프가 김정은을 중국을 견제하는 말로 쓰려고 김정은을 자꾸 챙기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은 어차피 미국하고 연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한국에 뒷수작을 걸 수는 없어요. 항상 김정은을 갖다가 김정은의 뒷수작을 걸죠. 시진핑이는 없는 부족한 경제적으로 부족한 김정은의 자꾸 뒷수작을 걸겠죠. 김정은 간부들하고 그걸 갖다가 못하게 김정은을 챙기고 그러려고 김정은을 몇 번씩이나 만나러 가려고 하잖아.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러시아 사람도 만난다 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김정은 뭔가 모르죠. 김정은 뭔가 모르죠. 성보드님 말씀대로 절대로 윤석열하고는 손 못 잡아. 윤석열하고는 절대 손 못 잡아. 저 사람은 왜냐면 이 사람 또 그 딥스테이트를 엄청 싫어해. 공약에서 딱 말하잖아. 저는 딥스테이트를 무찌를 것입니다. 부패한 그들을 제거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대통령 첫 공약입니다. 처음 취임했을 때 저 말했어요. 딥스테이트를 무찌를 거래. 우리 북한이 오랜 전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딥스를 싫어해요. 미국에도 딥스가 있지만 한국에도 딥스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딥스, 한국판 딥스. 여러분 알죠? 한국판 딥스 여러분 알잖아. 삼극회 알잖아. 삼극회 한국판 딥스. 한국판 딥스가 삼극회 멤버가 꽤 있다고. 누구 아주 짱짱한 멤버가 있다고. 딥스테이트가 어둠의 암흑가의 권력가라고. 토파즈님. 응? 암흑 세력이라고. 뒤에 숨어있는 권력 세력. 딥스테이트.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오바마도 포함되어 있고 막 그런 거 있다대. 미국에. 응? 종교 말이 많다고. 그 딥스테이트는 뜻을 보면 나라의 신부 또는 나라 안에 나라라는 뜻으로 정부 안에 깊숙이 뿌리를 박힌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세력을 가장한 표현이다. 가장한 표현.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연방의회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초유의 불법 의회 점거를 주도한 세력은 딥스테이트 음모론을 주장한 QAnon으로 알려졌다. QAnon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해인 2017년 말부터 급속히 세를 불린 극우 세력이다. 미국 극우 세력하고 우리나라 극우 세력하고 또 틀립니다. 근데 미국 극우 세력은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극우 세력이고 우리나라 극우 세력은 지금 저희가 극우라고 하는 정강훈 저쪽 극우 세력들은 친일 매국 세력들이에요. 친일 매국, 왜곡된 친일 매국 세력들이에요. 그랬고 이 QAnon은 미국이 아동 성매매를 일삼는 소아 성애자들과 사탄 숭배자들의 시비되며 여기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비밀 관료 집단인 딥스테이트를 통해 사실상 국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극우 QAnon의 주장들을 리트윗하면서 동조했고 미국 초유의 그런 걸 의회 난입 사태를 갖다가 동조했다고 그래 믿는다고 막 그랬었는데 피자 가게 막 흡혈 사건인가 그런 거 아동을 성매매할 뿐만 아니라 뭐 아동의 피를 흡혈해가지고 젊어지는 그런 거 그런 음모론도 있죠. 아휴 그래 딥스테이트와 전쟁을 선포했다니까 이렇게 비밀 관료주의 딥스테이트라는 암흑의 그런 거보다 이 사람은 이제 관료주의를 철폐한다는 거죠. 부패 관료를 갖다가 해임하겠다. 능력 없는 관료주의 그런 걸 척결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찌 보면 미국에서 엄청 혁신적인 인물이에요. 혁신적인. 그러니까 공무원 대량 해고시킨다. 미국에서도 부정부패가 우리 한국 정치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돼. 한국 정치의 축소판인데 연방 공무원들이 있고 중앙 공무원이 있는데 연방 공무원들이 집에서 가택에서 이제 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꽤 많은 기라. 연방 공무원들 중에서. 완전 프리랜서 스타일인 기라. 그러면서 월급은 엄청 나가. 연방 공무원들한테. 근데 일하는 성과는 거의 없어. 그런 공무원들을 해임하겠다는 보니까. 왜냐니까 트럼프 1기 때, 지금 트럼프 2기거든요. 트럼프 1기 때 그 연방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주니까. 지만 욕 들었는 기라. 트럼프가 1기 때.
자기 말대로 연방 공무원들한테까지 자기 지시가 안 따라가니까 트럼프 1기 때 공작률이 23%밖에 안 되는 기라. 그래갖고 바이든으로 넘어갔어. 알고 보니까 트럼프는 혁신을 할 의지가 충만했는데 트럼프 1기 때도 공무원들이 관료주의가 막 팽배해가지고 트럼프 말을 안 들어. 트럼프 말을 안 들어. 왜? 수박들이 우리 민주당처럼 수박들이 트럼프를 싫어해. 혁신하려는 트럼프를 너무 싫어해. 공화당 내의 수박들이 같은 당 내의 수박들이 트럼프를 너무 싫어해. 혁신을 하려고 하니까. 관료주의를 자기들은 편했는데 공화당 내의 의원들이나 뭐들이나 전부 편했는데 트럼프가 혁신을 자꾸 이재명처럼 혁신을 하려고 하니까 공화당 내의 수박들이 트럼프를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집권을 1기 때 트럼프 1기 때 대통령이 됐는데도 대통령 말을 안 들어. 대통령 말을 안 들어. 트럼프 1기 말을 안 들어. 공화당 내에서 같이 행정부에 올린 사람들 능력 있다고 트럼프가 그때는 트럼프도 정치 초짜니까 공화당 내에서 능력 있다는 사람을 인사로 썼는데 이제 통합해라 해가지고 또 화합해라 해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인사로 공화당 내에서 수박들을 몇 명 인사로 썼는데 그 수박 인사가 트럼프를 비판해. 같은 당에서 쓴 수박 인사가 트럼프를 막 비판해. 이런 미친놈이라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1기는 거의 수박들 때문에 내부의 적 때문에 트럼프가 망했는 기라. 트럼프가. 그래 바이든한테 넘겨주게 돼. 트럼프 이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를 갈고 막 이를 가는 거죠. 외부의 민주당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 때문에 트럼프 1기는 망한 거예요. 이재명 제가 그래서 지난라바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트럼프를 멘토링 해야 된다고. 아마 노무현 때도 노무현이 그렇게 탄핵되게 된 건 아마 내부의 수박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탄핵까지 간 거, 탄핵소추까지 간 거는 내부의 수박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 때는 행정 업무라서 공약 이행이 90% 넘었지만은 이건 대통령 때는 또 이거 민주당 내부 분탕질을 조심해. 수박들을 조심해라. 대통령이 되실 때는. 이 수박들이 혁신을 싫어합니다. 이 관료주의. 혁신을 싫어. 진보 보수 막론을 하고요. 진짜 공무원들, 이 공직자들은 기득권이에요. 공직자들은 일단 기득권이에요. 변화를 싫어해요. 저거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지. 내각제를 원하지. 변화를 싫어해. 미국이나 우리나라 수박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혁신을 하려고 해도 막히고 수박들이 막히고. 북한과의 그때 관계도 수박놈이 막았잖아. 수박놈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가 문재인이었으니 어땠을지 예상 가능하죠, 비비님. 노무현 대통령도. 가능하죠. 그때 이낙연도 있었고 막 이래 사이. 가능하죠. 그때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 의지가 억수로 많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억수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 예상이 가능하죠. 노무현 대통령 때가 1기라고 보면 돼. 1기. 트럼프 1기라고 보면 돼. 근데 트럼프는 살아남았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쉽게 가셨죠. 트럼프, 그 멜라니아 여사가 그러대. 멜라니아 저거 트럼프 부인이 우리 남편은 당한 것에 9배로 갚아준다. 그게 지금 트럼프가 난리다 아닙니까? 에휴, 아마 왜 문재인을 썼을까, 송보드님? 왜 문재인을 썼을까? 그거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미안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나 그런 생각도 든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딥스. 한국판 딥스. 한국판 상극회. 그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상극회. 딥스. 비밀 관료 조직. 숨어있는 암흑의 권력 세력. 무언의 압력. 인재의 한계가 아니고 권력 세력. 그때 김대중 노무현도 정치 후원금을 받던 시기잖아요. 정치 후원금 이렇게 뒤로부터 재벌로부터. 그러니까 압박, 무언의 압박. 써라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미안함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원래는 처음에 소개받은 사람이 문재인이었잖아요. 문재인.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노무현이 더 마음에 들었는 거죠. 노무현이라는 인간을 보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갔고 원래는 문재인을 소개받았는데 문재인 옆에 있는 노무현이 더 마음에 들어갔고 노무현을 후계자로 삼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의 인품에 푹 빠져가지고 문재인보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재인은 노무현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가 원래는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노무현이 뺏어간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 문재인한테는. 대통령 자리를. 자기가 가져야 될 대통령 자리를 노무현이 뺏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어찌 보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미안하잖아, 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분이니까. 미안하니까 그런 인사를 썼을 수도 있어. 이거 먹어라. 미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무현 부상하기 전에 이인재가 1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무현이라는 존재가 매력적으로 이제 유권자들한테 어필했다는 거죠. 진보 유권자들한테 어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카리스마가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숨길 수 없었다는 거겠죠.
문재인은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매력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지금도 무슨 매력 있습니까 문재인이.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듯한 인간이 아닐까. 인간 스타일이 문재인 아닐까. 그래 싶은데.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스타일이 문재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재명, 푸틴, 트럼프 이 강력한 연대, 유라시아 연대가 생기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15억 인구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그 방식을 지금 트럼프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려면은 이 강력한 연대를 만들려면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김정은이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남북 관계든 뭐든 간에 이리저리 튀지 않아야 된다. 또 이리저리 튀지 않아야 된다. 북한이 지금 거기서 중국 쪽으로만 붙어도 아니면 방해하고 막 이래 티도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티도 불안한 요소란 말입니다. 경제에서 리스크가 얼마나 손실을 짜내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 불안한 요소예요. 리스크. 북한이 핵을 가진 핵 보유국 북한이 아주 리스크란 말입니다. 그걸 잡아놓으려고 김정은을 챙기는 거예요. 가지 마라. 중국에 가지 마라. 이러려고 지금 계속 김정은 챙겨. 일단 푸틴 잡아놨고, 한국은 당연히 이제 잡아놓은 것 같고, 지는. 그러니까 김정은이만 챙겨놓으면 아주 유라시아의 강력한 연대가 생기면서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미국을 세울 수 있다. 근데 정은이도 똑똑한 놈이라서 비비님, 미국 쪽으로 기울 듯 말 듯 하면서 몸값 올리죠. 정은이도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라서 기울 듯 말 듯 하면서 몸값 올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된통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정은아, 적당히 해라. 정은아,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트럼프한테 이재명 의사를 제대로 알려줄 특사가 누구다? 이재명 의사하고 유라시아 관계 이거 개선, 김정은과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이야말로 강력한 연대가 되어줄 파트너다. 이걸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누구다? 김현종. 그래서 최고의 인사다. 이재명 대표가 판을 제대로 읽었다. 최고의 인사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될 것이다. 외교만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만 키우는 게 아니고 한국도 같이 큽니다. 유라시아 연대로 한국도 같이, 경제도 같이 성장합니다. 북한과 같이 성장합니다. 아예 완전히 중국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다면 그게 다 우리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익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면 그게 다 우리 이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손실을 본다. 지구상에서 어떤 큰 나라가 손실을 본다 하면 그 막대한 손실은 다 우리 이익으로 그걸 갖다가 미국하고 이제 푸틴하고 우리가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그게 경제 원리입니다. 경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한다. 좀 중국을 먹어야 되지만 좀 잔인하지만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 봐봐, 윤석열 구할 생각 없는 듯. 미국 외교 전문지에서 나오는 전망입니다. 예? 윤석열 탄핵 트럼프는 미국 외교지에서 나온 전망인데 포린 폴리시라는 외교 전망지에서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위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개입할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절박한 외침에도 트럼프는 윤석열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국힘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설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윤석열 구명에는 관심 없고, 오히려 이재명이 더 나은 파트너다. 이재명과 더, 하고 싶다는 이런 더 이렇게 나은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더 좋은 궁합이다. 쿠키 뉴스입니다. 미국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한국의 보수층이 트럼프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제목으로 트럼프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분석한 기사를 분석했다. 포린 폴리시는 나경원 국힘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면서 국내 위기를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엎을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힘의 절박한 외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을 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나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정치 위기를 거래적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포린 폴리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트럼프의 대통령에게 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전에 라방에서부터 말한 것과 똑같잖아요. 이재명만큼 좋은 파트너가 트럼프에게 없다고. 트럼프에게 이재명만큼 좋은 파트너,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만큼 좋은 파트너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다고. 전부터 말했어요, 제가.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대표에 대해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외교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적응력 강한 리더로 자리매김 중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전에 라방에서부터. 이재명하고 가장 맞다니까. 연대하면 미국도 한국도 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니까. 미국 떡고물 한국이 받아먹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연대가 될 유라시아에서 트럼프, 푸틴, 이재명 가장 강한 연대로 성장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 이재명한테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트럼프한테는 트럼프 지지자들 있죠? 이재명한테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뭔 일을 해도 이재명을 응원해준단 말이야.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뭔 일을 하면, 트럼프, 이재명, 트럼프, 이재명. 그게 세계적인 언론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세계적인 언론을 만들어내요, 기자들한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 이런 파트너십이 없어요. 이런 파트너십이 없다니까. 돈 주고도 못 사요, 그거는. 돈 주고도 못 사. 이재명 지지자라는 거는, 이재명 지지자의 이런 그거는 트럼프가 돈 주고도 못 사요. 제가 전부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도움이 안 되는 윤석열 같은 거 가치가 따지는 거, 아직까지 그거 뭐 공산당 빨갱이 따지는 이런 시잘되기는 허접대기보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이 훨씬 이익이거든, 지한테. 이게 되거든. 뭐니 해도 뭐니거든. 실용주의적, 자국이익주의. 훨씬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될 수가 있다. 정치적 가치가 극명하게 다른 현실주의자들 대립하다 뜻밖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제 말이 그 말이잖아. 제가 지난 라방에서부터 계속 말해요. 트럼프 당선 때부터 말해온 내용이야. 트럼프 당선 때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트럼프는 아예 안 맞다니까. 아예 안 맞아. 미국 극우하고 한국 극우는 결이 달라요. 한국 극우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미국 극우는 진짜 보수 극우고 한국 극우는 친일 매국노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미국이 뭐 지키줄 거다 하는 막 미국 국기 들고 흔드는 저기 정강훈이처럼 태극기 집회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재명 당대표가 국익 중심 실용주의자. 우리나라에 진짜 보수예요. 그걸 아셔야지. 트럼프하고 비슷한 거라고. 우리나라에 진짜 보수라고. 이재명이 되면 한국 다시 발전하고 경제민생 되돌릴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말해요. 경제민생 되돌릴 수 있다고.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다 되고 있어. 트럼프 당선 때부터,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 당선된다 했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말하던 내용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